2024년 12월 14일 내일 등기부에 딱 찍힙니다. 경매 들어갔습니다 라고 찍어놔야 돼요. 얼른 찍어야 되겠죠? 얼른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통은 6개월에서 뭐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냥 뭐 이제 다 그 법원마다 좀 달라요. 일단 한 6개월 정도 뒤에 입찰하는 날이에요. 매각기일 입찰하는 날을 정합니다. 입찰하는 날, 매각기일 입찰하는 날이고, 그러면 요 6개월, 8개월 정도 중간에서 법원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요런 일을 합니다. 여기 기입등기라고 있죠? 기입등기. 여기 기입등기 이렇게 이제 경매 들어갔습니다 하는 거고, 그다음 현황조사 도로가 있는지 집이 멀쩡한지 이런 것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점유 확인,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요. 감정평가, 이거 얼마에 팔 거냐, 1억에 팔 거냐, 9천에 팔 거냐,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 되죠. 매각 결정기일, 언제 1차 가짜 잡을 거냐, 이런 것들. 임차인이 있으면 배당 요구 종기,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날짜로 정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고, 이걸 다 한 방에 딱 모아서 경매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딱 공개를 합니다. 어디에요? 법원 기록에. 우리는 스피드옵션을 보니까 스피드옵션에 떠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가서 보면은 경매계에 가시면 경매계 위에 이렇게 쫙 세워놓습니다. 그걸 딱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하나로 정한 건데, 매각 물건 멸세서라고 요렇게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입찰자는 매각 물건 멸세서를 꼭 보셔야 하고, 여기에서 최소 순위 설정일, 우리 보통 말하는 소멸 기준, 그 다음 인수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기타 지상권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입찰하는 거고, 문제가 있다 해도 입찰할 수 있죠. 리스크를 안고 가지만 내가 덜하게 살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남들 안 하니까 내만 좋은 거죠.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법원에서 해서 시간을 6개월, 8개월 정도 걸리면 입찰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입찰하는 날 봅니다. 아까 1억 5천이니까 1등 1억 5천, 1억 4천, 1억 3천, 1억 2천, 뭐 1억 이렇게. 이날 최저가가 1억이에요. 그럼 1억보다 높게 써야 합니다. 낮게 쓰면 무효 처리, 높게 쓰면 되죠. 1억부터 쓸 수 있죠. 1억이니까. 1억, 1억 천, 1억 2천, 3천, 4천 이렇게 해요. 최고 높게 쓴 사람, 이 사람을 입찰하는 날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다른 말로 낙찰자. 낙찰자. 이걸 이제 뽑는 일을 그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인, 차순위. 우리 2등인데요. 2등인데, 차순위. 차순위 신고를 뽑는 이유는 혹시나 1등이 안 되면 법원은 다시 이런 진행 절차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미리 2등을 정해놓으면 1등이 안 되면 바로 2등 네가 내라, 그런 말인 겁니다. 근데 보통은 2등은 차순위 신고를 잘은 안 해요. 왜냐면 1등이 낼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도 2등을 했다 쳐요. 그러면 1등이 안 되면 2등이 바로 낼 수 있는 것이고, 차순위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날 낙찰가가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빼기 입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에서 1억 5천 쓰니까 1000이죠. 그러면 1억 4천 되겠죠. 1억 5천에 1000만 원 뺐으니까 1억 4천. 1억 4천 이상 쓰신 요 사람만 차순위 신고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합니다. 조건이. 그래서 여튼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1등 보증금 띄고 잔금을 내면 되고, 만약에 차순위 신고가 안 했다 그러면 1등이 돈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럼 법원은 또다시 날짜를 잡아가 한 달 뒤에 또 해야 합니다. 법원이 귀찮으니까 미리 차순위 신고를 미리 해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공유자 우수매수 신고는요, 이날 입찰하는 날 공유자일 경우에 우수매수 제한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간에서 2명 중에 1명이 경매 나왔다. 그럼 나머지 1명이 와서 우수매수 할 수 있는데,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입찰자가 1억 5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에 해야 한다. 근데 최저가가 1억인데 자기가 1억에 하고 싶다고 해서 1억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입찰자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우수매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로 형제간들이 5명인데 막내가 경매 나왔으면 나머지 4명 중에 와가지고 우수매수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1억 5천에서 낙찰받은 거예요. 나머지 4명 중에 1억 5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손을 드는 겁니다. 우수매수 멘트가 나옵니다. 공유자 우수매수 하실 분 하세요라고. 그러면 우수매수 하시면 손을 들면 나오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 봉투를 다시 줍니다. 낙찰받은 1억 5천이 1억 5천 금액으로 서라 합니다. 줄줄줄. 옆에 있는 낙찰받은 사람은 물주방에 서 있어요. 되죠? 이렇게. 쭉 서라. 어차피 그 사람이 서면 우수매수 그 사람이 되는 건데, 나는 낙찰됐다고 이제 좋아하라고 살짝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 나온 거지. 그럼 그 사람 하는 거지. 그럼 설 동안 항상 기다리고 물주방에 떨어졌는데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우선 매수자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물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입찰을 먼저 하는 게 좋고요. 자, 낙찰하는 입찰하는 날이에요.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돈을 바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낙찰 받고 일주일 뒤에 매각 기일이에요. 일주일 뒤에 낙찰 받고 일주일 뒤에 또 낙찰 받고 또 일주일 뒤에 그럼 14일 됐죠? 15일째부터 돈을 낼 수 있습니다. 낙찰받고 15일째부터 돈을 낼 수 있습니다. 낙찰받고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이 나고 2주일 뒤에 매각 확정이 나고 2주일 뒤에 확정이 14일에 났으니까 15일째부터 돈을 낼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매각 결정과 확정을 정해놓은 이유는 요 기간 안에 법원은 절차상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낙찰하는 날 이날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에 대해서 7일 뒤에 매각 결정을 합니다. 잘 됐다. 여기에서는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관들이나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찰적으로 잘 됐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잘 됐다 그러면 매각 결정을 하는 것이고 요 일주일 동안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져 있는 물건들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보통은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농지지역 자격증명을 내야 합니다. 이것도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고 농지지역 자격증명을 이때까지 내야 합니다.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아니고 매각 결정이 취소됩니다. 매각 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매각 결정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농지증을 낙찰받았거나 아니 농지증을 내야 하거나 다른 뭔가를 내야 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빨리 가서 요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을 좀 더 길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매각 결정을 2주일로 늘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거 늘려놓고 그 사이에 농지증을 갖다 내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일단은 낙찰 받아서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매각 조건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 만에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못 해준다 그랬을 때는 매각 결정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길게 늘려놓고 그 사이에 갖다가 천천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요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은 보증금을 띱니다. 7일 안에 내라 했는데 안 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주면 돼요, 뭔가를. 근데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띄는 겁니다. 보통은 띄지 않습니다. 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매각 결정이 돼서 일주일 뒤에 그 다음 또 일주일 시간 줘요. 무슨 말이냐면 매각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관련인들에게 소유자 임차인 관련인들에게 통보합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매각 결정해서 이렇게 팔았대라고 이의 제기한 사람 하세요라고. 그래서 시간 일주일 더 준다고 해요. 이때 이의 제기가 없다 그러면 매각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보면 낙찰 받았는데 매각 결정이 안 났어요. 낙찰 받고 일주일 뒤에 나잖아요. 낙찰 받고 일주일 사이에 밤에 자다가 꿈자리가 시끄러워요. 아침에 가봤어요. 불이 났어. 그 집이. 입찰할 때는 괜찮았는데 불이 났잖아요. 그럼 그 집을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 사이니까 불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각 결정이 났어요.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이 나고 불이 났어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매각 결정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각 확정이 났어요. 그럼 돈을 낼 수 있죠? 매각 확정이 나고 돈을 내러 가는데 돈 내면 안 돼요. 돈 내지 말고 매각 확정이 났으면 다시 그 집을 가봅니다. 문짝이 잘 붙어져 있는지 불이 났는지 보시고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매각 확정됐잖아요. 매각 확정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허가 신청 한 번 할 수 있고요. 매각 결정 취소 한 번 할 수 있고요. 매각 확정 취소 한 번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생각해 보시고 이때 내가 이걸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지 혼자 높게 낙찰받아가지고 하기 싫은 것은 안 됩니다.